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수학 익힘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소수와 소수의 나눗셈을 복습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소수의 나눗셈을 1학기 때도 배웠는데 그때는 둘 중 한쪽은 자연수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2학기에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모두 소수인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면 소수를 자연수로 바꿔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인 것처럼 계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와 같이 1.2, 0.2와 같이 양쪽 다 소수인 경우에는 얘네들을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을 했는데요. 중요한 점은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에 둘 다 같은 수만큼 곱을 해줘야지 어느 한쪽에만 수를 곱해주면 계산 결과가 바뀌게 됩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해서 자연수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일단 1번의 상황은 음료수 1.2리터를 0.2리터씩 나누는 상황이죠. 컵에다가 나누어서 몇 컵이 나오는지를 구하는 건데 보니까 둘 다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있어요. 이 말은 오른쪽으로 각각 한 칸씩만 이동하면 왼쪽 오른쪽 둘 다 자연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1.1을 10배에서 12로 바꾸고 0.1을 10배에서 2로 각각 10배씩만 하여도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되니까 쉽게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에 같은 수만큼 곱을 해주면 계산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수학책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센티미터인 것을 밀리미터로 바꿀 때 우리가 단위가 변한 것이지 계산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잖아요. 단위만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의 관계는 변하지 않으니까 나눗셈 역시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됐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비록 단위는 바뀌더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1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2번과 3번은 수학책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복습하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선생님이 숙제로 내준 수학학습지에도 비슷한 것이 있으니까 복습할 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번 분홍색 박스가 있네요. 자, 띠골판지 30.6을 0.6씩 자르려고 합니다. 자, 띠골판지를 0.6씩 이렇게 뚝뚝 끊어서 자르면 몇 개가 나올까요? 빼기도 되고 나누기도 되지만 우리는 나눗셈을 공부하는 단원이니까 나눗셈으로 표현을 하면 30.6 나누기 0.6이 되겠네요. 그쵸? 자, 보자. 소수 몇째 자리까지 있는지. 소수점 기준으로 한 칸, 소수점 기준으로 한 칸. 둘 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있습니다. 이 두 친구를 모두 자연수로 바꾸고 싶다면 나는 몇 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자연수로 바꾸기 위해서 다행히 둘 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밖에 없으니까 둘 다 각각 10배씩만 해주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씩만 이동해주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30.6을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듯이 10배를 해줘서 306으로 써줄 거고요. 0.6에도 10배를 해줘서 6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는 30.6 나누기 0.6을 306 나누기 6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습니다. 아래에 식은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30.6을 306으로 0.6을 6으로 바꿨다는 이 중요한 식만 알려주겠습니다.
내가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꿔도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 단위만 바뀐 거라는 것. 이 점 기억하시면 왜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원리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양쪽에 같은 수만큼 곱해주기만 하면 계산 결과는 똑같구나 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나눗셈은 여러분이 해보도록 하시고 선생님은 아래 하늘색으로 올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수 몇째짜리까지 있나 한번 볼게요. 4.28, 0.04. 자, 보니까 소수점 기준으로 두 개의 숫자가 더 있네요. 소수 둘째짜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크게 써볼게요. 오른쪽에 누구 나누기 누구 4.28을 0.04로 나누는 상황. 그쵸? 얘네도 다행이라면 다행일 게 점을 기준으로 두 개, 점을 기준으로 두 개, 둘 다 같은 수만큼 곱해주면 자연수가 될 것처럼 생겼어요. 얘한테는 몇을 곱해주는 게 좋을까요? 소수점을 완전히 없애려면, 오른쪽으로 다 밀어 없애려면 한 번으로 안 되고 두 번, 0.04도 두 번씩 가야 자연수가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소수점 두 칸 간다는 건 곱하기 몇을 한다는 의미? 한 번에 10이니까 10씩 두 번 곱해서 즉 100을 곱해주어야 자연수가 된다는 뜻이죠. 4.28에 100을 곱해주면 428. 0.04에 100을 곱해주면 소수점이 하나, 둘 돼서 00 없어지고 그냥 4가 됩니다. 즉 나는 4.28 나누기 0.04를 누구 나누기 누구로 바꿨어요? 그냥 428 나누기 그냥 4로 고쳤습니다. 여기 역시 아랫부분의 빈칸은 여러분이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채워서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천천히 계산을 하시고 영상 멈춰놓고 빈칸 다 채웠나 확인하시고 선생님은 21쪽의 4번 문제로 올게요. 자, 21쪽의 4번 보면 왼쪽 오른쪽 각각 문제 보이죠? 이 문제들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는요 곱해야 할 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뭐냐면 소수를 자연수로 고치겠다는 의지.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왼쪽은 42.7과 0.7. 소수 몇째짜리까지 나와 있나요? 소수 첫째짜리까지만 나와 있고 오른쪽은 소수점 옆에 숫자가 각각 두 개씩 있죠. 얘는 소수 둘째짜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곱해야 할 숫자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점을 오른쪽으로 각각 한 칸씩만 이동하면 자연수가 되지만 오른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칸으로는 안 되고 몇 칸가요? 하나, 두 번. 하나, 두 번. 둘 다 두 칸씩 이동을 해야만 자연수가 되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은 100, 오른쪽으로 두 칸은 미안해요. 오른쪽으로 한 칸은 10, 오른쪽으로 두 칸은 100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왼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배씩, 각각 10배씩을 해주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각각 100배씩을 해줘야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고칠 수 있다는 뜻이죠. 10배, 100배 각각 같은 수를 곱하기만 하면 자연수의 나눗셈이 되니까 4번 문제 역시 여러분이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보도록 하고 선생님은 5번, 6번 문제를 해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5번 문제도 똑같이 소수의 나눗셈인데요. 내가 안 그래도 자연수의 나눗셈이랑 관련을 지어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이미 힌트가 나와버렸어. 무엇을 이용하여 풀라고요? 자연수 462 나누기 2를 이용해서 풀려고. 안 그래도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알려줘 버렸네요. 자, 여러분, 위에랑 아래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위의 식과 아래 식은 계산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계산 결과가 같아야 합니다. 왜냐면요, 4.6이랑 0.02는 똑같은 수 무언가를 곱했을 때 아래에 있는 식과 같아지거든요. 과연 몇을 곱했을지 한번 맞춰보세요. 4.62가 462가 되고 0.02가 그냥 2가 되었다고? 같은 수를 곱한 것 같은데 소수점이 완벽하게 사라졌고 여기 이 자연수 부분은 100이 되었으니까 몇을 곱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 아마도 점이 오른쪽으로 2칸씩, 즉 오른쪽으로 2칸이니까 100을 곱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원래의 식에다가 각각 100씩을 곱해서 아마도 462 나누기 2로 바꿨을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 식을 계산하니까 231이 나온대. 그럼 나는 생각할 수 있겠죠. 위에랑 아래랑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하면 계산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 혹시 얘의 답도 231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겁니다. 자, 얘가 정말 231이 맞는지 우리가 거꾸로 계산을 해볼게요. 4.62에 100배를 하면 462, 0.02에 100배를 하면 2. 나누기를 해보면 자, 정말로 몫이 231이 되겠네요. 문제에서 알려준 힌트가 맞았어요. 462 나누기 2로 바꿔도 231. 나는 똑같은 수를 곱해도 계산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예쁘게 설명을 하여야 하니 선생님이 예시 문장을 들어주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 얘 말하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몫은 변하지 않습니다. 좀 예쁘게 써볼게요. 않습니다. 그쵸? 가장 중요한 사실을 먼저 문장으로 적어보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문장으로 적어보고 영상 멈추고 다 적은 친구들은 이어서 적어볼게요. 여기까지 다 적고 나서 이어서 적을 말은 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4.62와 0.02에 각각 무엇을 곱하면 알맞은 숫자 적어보세요. 무엇을 곱하면 462와 2가 되므로 4.62 나누기 0.02는 231입니다. 우리가 이미 풀었는데 이거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이어서 읽어줄게요.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몫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62와 0.02에 각각 똑같이 얼마? 100을 곱하면 462와 2가 되므로 우리가 구하는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일 때랑 계산 결과가 똑같이 231이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중요한 문제 5번을 같이 풀어봤고요. 자, 기지개 한번 켜고 마지막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약간의 추리가 필요한데요. 조건을 먼저 읽어봅시다. 682 나누기 2를 이용하여 풀 수 있습니다.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각각 10배 한 식이 682 나누기 2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이 어디 와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6, 8, 2랑 2라는 숫자가 사용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각각 몇 배 한 거래요? 10배. 이 말은 여기서 이미 10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래의 식을 찾고 싶으면 10배 된 상황에서 거꾸로 가야 되죠. 거꾸로. 여러분, 커질 때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지만 거꾸로 작아질 때는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말은 지금은 예쁜 자연수라서 소수점이 없지만 거꾸로 소수점을 찍어줘야 한다는 뜻이죠. 선생님이 분홍색으로 소수점을 찍어줄 테니까 한번 따라 보세요. 지금은 자연수 상태라 점이 없는데 거꾸로 10분의 1만큼 왼쪽으로 한번 가고 2도 왼쪽으로 한번 가서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682가 왼쪽으로 한번 10분의 1로 줄어들면 68.2가 되고 숫자 2가 왼쪽으로 점 한 칸 10분의 1로 줄어들면 얼마가 될까요? 2는 0.2가 되겠죠. 다시 682 나누기 2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알고 보니 이게 10배 뻥튀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10배 뻥튀기가 되어 있으니까 원래 식을 구하려면 10배가 아니라 10분의 1배, 즉 소수점을 왼쪽으로 한 칸만큼 이동해야 되겠죠? 682는 지금 소수점이 없는 상태니까 왼쪽으로 찍어줘서 68.2가 되고 숫자 2는 얘도 소수점이 없는 상태니까 왼쪽으로 이동해서 찍어주면 얘는 점이가 아니라 0.2가 되겠죠. 그쵸? 헷갈리는 친구들은 682랑 2 각각의 10분의 1씩 곱해서 구해도 됩니다. 10분의 1씩으로 구하면 어차피 68.2, 0.2가 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식이 10배가 이미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10배를 원래대로 원상복귀 해줘야 돼서 이번에는 10분의 1배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68.2 나누기 0.2가 되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아래 적어보기 전에 일단 얘네 계산을 해야 되니까 좀 깔끔히 써볼게요. 68.2 나누기 0.2 내가 각각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똑같은 수를 10배 하건 100배 하건 10분의 1배 하건 100분의 1배 하건 몫은 바뀌지 않는다고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나는 682 나누기 2를 해서 몫이 얼마가 되는지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몫을 그냥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몫은 변하지 않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2, 3은 6, 2, 4, 8, 2, 1은 2. 나누어 떨어지죠? 몫은
341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계산했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682와 2를 각각 10배가 아니라 추리를 해야 되니까, 거꾸로 가야 하니까 10분의 1배 하여 68.2와 0.2를 구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68.2와 0.2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원래의 식을 쓸 수 있었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적어봤나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중요한 문제들을 익힘책을 통해서 풀어보면서 복습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것보다는 조금 쉬운 학습지를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학습지 풀면서 어려운 점은 꼭 별 표시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